2025학년도 일반 편입 합격자 윤혜영입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번에 시립대, 외대, 이대, 세종대, 경희대에는 재취업을 했고 국민대, 단국대는 2차 취업, 건국대, 숙대는 전화 취업으로 총 9개 학교에 합격했고 이대 경영학과에 최종 등록하였습니다. 먼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각 및 결석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 타고 학원에 오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걸 잘 아는데 사실 그 현장에서의 집중력과 인강이나 복습 영상과의 집중력은 정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할 일 미루기인데요. 이게 워낙에 그날그날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밀려도 진짜 나중에 엄청난 스노우볼이 돼서 정말 감당을 못할 만큼의 밀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셨던 그런 공부량은 그날 꼭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문제 가리기인데요. 이제 내가 지원하지 않을 학교니까 기출 안 풀어도 되겠지? 혹은 남학생 분들이 이제 여대 문제들을 안 풀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지문들이 많이 돌고 도는 편이고, 실제로 건대도 이번에 저 24학년도 기출이랑 진짜 똑같은 지문이 하나 나왔었고, 홍대랑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숙대랑도 진짜 똑같은 지문이 나왔어서 거의 하나 거저 먹고 간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서 웬만하면 기출들은 꼭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후회와 불안인데요. 진짜 이제 너무 불안하신 상황이고 저도 많이 겪어서 왔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해놓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진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걱정할 시간에 문제 하나, 단어 하나 더 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걱정은 100시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사실 문제 100시간 풀면 분명히 바뀌는 게 있을 테니까 꼭 그럴 때마다 그냥 지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문제나 더 풀자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꼭 하셨으면 좋은 것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겸손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진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당일 복습입니다. 이게 수업 들으면 이제 지치시는 거 아는데 그날 들었던 수업에 대한 개념은 그날 꼭 복습하시고, 그날 이제 푼 문제 틀린 거 있으시면 그날 꼭 오답을 하셔서 그날 한 공부는 그날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당한 휴식인데요. 사실 저는 교회에 다녀서 일요일은 거의 단어 외우기 말고는 공부를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렇게 쉬는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막판에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막판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적당한 휴식 시간을 가지시면서, 물론 공부에 최선 다하셔야 되지만 저희는 장거리를 뛰는 마라토너들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전력 질주 하신다는 마음보다는 꾸준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정확한 오답인데, 이게 자기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점수가 오르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틀렸을 때 단어가 약한 건지 아니면 개념이 부족한 건지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그거를 잘 분별해서 문제를 고쳐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역별로 공부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어휘는 제일 중요한 건 단어 시험 밀리지 않기. 그날 할당된 분량의 단어를 외우지 못하면 정말 나중에 가면은 그냥 이 챕터는 버려야겠다 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챕터에도 분명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날 할당된 분량의 단어 시험 꼭 보시고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 무시하지 않기인데요. 이제 문제들을 풀다 보면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내가 아직 레벨 2, 3가 마스터 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 모르는 단어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작은 수첩에다 정리를 하셔서 그날 할당된 분량 단어를 외울 때 그 모르는 단어들을 같이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는 시간에 틈틈이 외우기인데, 이제 퀴즈 앱이나 스캔을 뜨면 PDF 앱으로 이제 책 들고 다니시기 힘드시면
그렇게 해서 뭐 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에 틈틈이 외우시면 진짜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을 외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어 외우는 시간을 따로 떼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진짜 그런 버릴 수도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법인데요. 저는 사실 문법을 개념이 좀 약하고 좀 감으로 푸는 스타일이었는데 신근쌤 수업을 듣고 문법을 잡은 케이스라 진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신근쌤이 하라는 대로만 하셔라 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개념 확실히 익히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권화를 본인 손으로 만드시는 건데, 단권화를 한번 해놓으면 일단 개념을 한번 싹 익힐 수 있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가 있으면 뭔가 헷갈리는 개념이 있을 때 다시 뭔가 학습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져요. 이제 뭐 가정법 문제를 틀렸으면 가정법 정리해놓은 부분을 다시 본다던가 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두 번째는 빈칸 2, 300제랑 밑줄 2, 300제 수업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들으실 테지만 제가 너무 추천드리는 수업이고, 사실 개념이 되어 있어도 문제에 적용이 안 되면 문법은 문제를 틀리기 마련인데, 저는 진짜 저 빈칸 2, 300제랑 밑줄 2, 300제 수업으로 문법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수학 오답 노트 보면 이렇게 반 갈려져 있는 노트 있잖아요. 거기 이제 왼쪽에는 틀린 문제를 적고 오른쪽에는 그 뭐 틀린 이유나 혹은 정답 도출 과정들을 적어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었는데, 꼭 그 방법이 아니시더라도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 문제들을 틀렸었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인데요. 전 논리만큼 오답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틀렸을 때 내가 이 지문이나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틀린 건지, 혹은 논리 구조를 몰라서 틀린 건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랑 같이 연계를 하자면, 이제 논리 구조를 내가 몰라서 틀린 경우에는 신근쌤이 풀어주시는 그 논리 구조 필기나 풀이법을 진짜 많이 익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만큼 또 GR이나 기출처럼 좋은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기출 활용을 많이 하시고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 부분인데, 여기 제가 표시해놨지만 독해는 저는 정말 직독직해가 다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독직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단축되고 정답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이 지문이 그 이제 교재 직독직해로 해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정말 이 해설처럼 직독직해가 잘 되느냐를 점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출 활용에도 논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출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시간 관리는 저는 직독직해가 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생각하거든요. 직독직해가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직독직해를 잘 하려면 많이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읽어보고 많이 해석해보고 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직독직해가 늘기 때문에, 독해는 정말 직독직해와 양치기를 많이 저는 꿀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앞서지 않기인데요. 이게 막 자소서를 써야 한다는 마음에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1차 안 되면 자소서 쓸 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걱정보다는 일단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이제 흰 백지에서 이제 자소서를 쓰려면 너무 막막하니까 이제 키워드 정도만, 뭐 진로 계획이나 이 과를 지원할 때 이유 정도의 키워드 정도만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고, 저는 첨삭을 따로 돈을 내거나 수업을 받지 않고 챗GPT를 많이 썼는데, 이게 초안부터 챗GPT에 돌리면 이게 너무 챗GPT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담긴 초안을 그냥 거지 같아도 써놓고 챗GPT한테 첨삭해줘 하면은 논리 구조나 단어 같은 걸 수정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챗GPT도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많이 녹아있는 자소서가 되게 좋은 자소서라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신근쌤도 피드백을 해주셨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잘 녹아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프로파일러 활용 방법인데요. 저는 신근쌤께는 공부 관련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법,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틀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공부 관련 질문들을 많이 했고, 진수 팀장님은 정말 유명한 멘탈 케어 요정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불안하고 도저히 제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진수 팀장님 찾아가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었고, 조교님들께는 약간 경험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같은 그런 수험생으로서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버티세요. 진짜 버티는 힘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근데 나중에 진짜 너무 피곤해서 수업 듣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학원에서나 독서실에서 버티면서 공부를 하면 진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